여러분, 여기 거대한 저택에 3명의 남녀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귀족 아가씨,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가짜 백작, 그리고 그 백작과 짜고 아가씨의 하녀로 들어간 소매치기 소녀. 자, 이 세 사람 중 진짜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백작과 하녀가 아가씨를 속입니다. 그 다음엔 백작과 아가씨가 하녀를 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아가씨와 하녀가 백작을 속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매혹적인 사기극. 안녕하세요, 명작탐독가 정승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탐독할 작품은 권력과 사랑, 그리고 취향에 대한 가장 관능적인 보고서, IMDb 246위에 빛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입니다.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배경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입니다. 하녀 수키는 처음 저택에 들어와서 아가씨 히데코를 보았을 때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껏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들 중에 이만큼 이쁜 것이 있었나? 왜 수키는 이 아름다움을 속으로만 삼켰을까요?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건 곧 권력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녀는 아가씨를 평가할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두 사람 사이에 신분이라는 벽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수키는 히데코한테 직접 소리내어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키는 히데코에게 백장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규정하려고 할 때 히데코는 수키의 뺨을 때립니다. 타인의 감정을 멋대로 정의하는 것 그 자체가 권력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수키는 그 권력관계를 위반했고 히데코는 그 위반을 처벌한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여기 한 장면을 보시죠. 사랑? 사기꾼이 사랑을 하나? 이 질문의 이면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모순적입니다. 이 영화는 3명의 주인공이 서로를 속이는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기극이니까요. 거짓으로 가득 찬 판 위에서 진실한 사랑을 묻는 이 모순. 하지만 이 모순은 영화 후반부 백작을 처리한 뒤 히데코와 수키가 나누는 교감 속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진실의 총량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중심에 둘 때 나머지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엑스트라가 되는 거지요. 이제 이 영화의 가장 깊은 곳, 세 번째 키워드인 취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데코의 이모부 코우즈키를 기억하십니까? 희귀한 추나와 서적을 수집하는 변태적인 수집가. 여기서 저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아실 겁니다. 생존에서 안전, 안전에서 소속, 소속에서 자아 실현으로 넘어가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론이 왜 올라가는지만 설명하고 왜 실패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5단계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1단계는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관심입니다. 생존이 해결되고 남은 에너지를 주변 세계로 흩어집니다. 보통 신호등의 패턴, 보도블록의 문양, 간판의 이름, 음악, 유행,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각자 관심이 휘발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향입니다. 휘발되지 않는 지속된 관심이 방향성을 가질 때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이것이 싫다, 호불호가 나타나는 영역이 비로소 취향이 됩니다. 그래서 취향이 있는 것이 취향이 없는 것보다 낫고 편식 독서가 박학다식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수집입니다. 코우즈키 이모부처럼 취향에 맞는 것을 모으고 자신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창조입니다. 타인의 작품으로 내 취향을 채울 수 없을 때 비로소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봉준호 감독과 릭 루빈 같은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Do you play instruments? Barely. Do you know how to work a soundboard? No. I have no technical ability, and I know nothing about music. You must know something. Well, I know what I like and what I don't like, and I'm decisive about what I like and what I don't like. So what are you being paid for? The confidence that I have in my taste and my ability to express what I feel has proven helpful for artists. 이 두 인터뷰에서 나오듯이 타인의 작품은 내 취향에 근접 혹은 비슷할 수는 있으나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취향대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최종 단계인 창조의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취향이 없는 창조는 그래서 모방과 짜집기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구분합니다. 비싸고 없어도 되는 것이 사치품이다. 싸고 꼭 필요한 것이 필수품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책 1000권이 업무자료고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향의 축적이고 취향의 축적을 모아놓은 사치품이 되는 거지요. 가난한 대학생이 좁은 방에서 쌓아둔 낡은 LP판은 사치품이지만 부자가 투자용으로 사둔 별장 새 채는 그냥 도구,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은 살기 위해 쓰는 것이고 사치품은 나이기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취향의 유무가 사치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봐야 합니다. 다양한 장소에 나를 갖다 놔보고 그래야 내 취향을 알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의 호불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코우즈키 이모부는 마지막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히데코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취향에 인해 창조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지요. 히데코를 자기의 취향에 맞게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때 창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살기 위해 필수품만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답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취향을 수집하고 계십니까? 권력과 사랑 그리고 취향의 끝을 보여준 오늘의 명작 아가씨였습니다.